제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시냐고 여쭤보면 저는 하루에 1000보씩 이렇게 꾸준히 걷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1000보를 걸어도 사실 우리가 칼로리로 소모하는 양은 밥 한 공기가 채 안 되는 정도예요. 그만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운동보다는 안녕하세요, 건강한 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바르려는 의원 대표원장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기대와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병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만 했어도 이 정도 먹었으면 이렇게 찌지 않았고, 또 설사 살이 쪘다고 하더라도 운동이나 식단을 조금만 하면 살이 빠졌는데 살이 이전만큼 잘 빠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죠. 이 노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쉽게 걸리게 되고요, 세포들도 늙게 되어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 고지혈증이라던가 당뇨라던가 이런 질환들도 걸리게 되고요.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쉽게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량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활동량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대사량의 특징은 젊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이 적어지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층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굶어서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의 단점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어서 살을 빼면 근육이 빠지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적으로 굉장히 예쁘지 않은 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단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근육량이 빠지신 분들은 다이어트 유무에 상관없이 근육을 찌우는 것도 어렵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고 있는데 굶어서 다이어트를 해서 근육량을 더 빼게 되면 외관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으로도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나중에는 평균적인 수명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기초 대사량까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살을 빼겠다고 단기간에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시냐고 여쭤보면 저는 하루에 1000보씩 이렇게 꾸준히 걷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1000보를 걸어도 사실 우리가 칼로리로 소모하는 양은 약 200에서 300칼로리 밖에 안 됩니다. 200에서 300칼로리를 음식으로 취하면 밥 한 공기가 채 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밥 한 3공기 정도의 양을 내가 걸어서 이걸 태우겠다 라고 하면 무려 20,000보, 30,000보를 걸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운동보다는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은 살을 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식단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까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이 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존재하는 게 정말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시대를 타면서 유행이 계속 바뀝니다. 초콜릿 다이어트,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 무수히 많죠. 그런데 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무작정 굶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공복 시간을 가지는 단식법이에요.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은 적게 먹어서보다는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도 대체로 이렇게 조금 먹어서 생기는 영양걸핍이라던가 피로감이라던가 기력저하 이런 문제들보다는 요즘은 당뇨라던가 고지혈증이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과량으로 복용하면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건데 자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가지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이를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나서 다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침을 8시에 먹었다고 치고 점심을 12시에서 1시에 먹는다고 하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식을 먹게 되고 또 간식을 먹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 시계를 보면 계속 하루 종일 뭘 드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뭐 디저트나 아니면 야식 같은 걸 먹는다. 그러면 사실상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뭘 항상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가 오기도 하고 비만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 인위적으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좀 쉴 시간을 만들어줘서 이런 혈당 스파이크라던가 후에 느끼는 피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특히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 몸이 세포가 일을 하고 나서 남긴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자동차도 굴러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넣으면 필연적으로 매연이라는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음식, 그러니까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고 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때 청소가 되지 않고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만성염증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만성염증들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 시간을 가짐으로써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식단도 저절로 조절하게 되면서 다이어트까지 되는 것이죠. 공복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행복하게 식사를 할 시간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때도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공복이 끝나고 아침에 처음 먹는 음식은 우리 위장이 처음 받아들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요. 이때 아침 식사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로는 맵거나 짜거나 너무 단,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중장년층 분들은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에 이걸 주로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식사 때부터 고기를 먹는 게 아니어도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단의 구성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좀 먹는 식단들을 예시를 드리면 대표적으로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요즘은 시중에 당이 들어있지 않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일단 이걸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보다는 삶은 계란을 2개 정도 드시면 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만약 내가 고기를 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닭가슴살 같은 요리를 드시는 것도 충분히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더불어서 같이 드시면 좋은 것들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샐러드와 같은 야채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요즘은 먹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야채를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믹서기로 갈게 되면 야채 속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 같은 좋은 성분들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체로 먹는 것과 내가 이걸 갈아서 먹는 거는 영양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믹서기로 드시는 것보다는 고체 상태의 채소를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과일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지는 않는데 딸기 같은 경우가 다른 과일 대비했을 때 당 성분은 적으면서 안에 폴리페놀이라던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식단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 선호도에 따라서 다크 초콜릿을 드실 수도 있고 블루베리를 드실 수도 있고 영양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본인 선호에 맞게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제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음식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면 빵이랑 음료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들어있는 성분의 공통점은 바로 정제 탄수화물인데요. 빵에는 기본적으로 단순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단순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음료수에는 단맛을 내게 하는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그냥 퉁쳐서 내가 설탕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는 뭘 먹지 않기 때문에 좀 허기진 상태거든요. 또 내가 아침에 어떤 일정이 있다, 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특히 이럴 때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음료수나 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생리학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정제탄수화물, 즉 단순당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복 상태에서 허기졌을 때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단기간에 내가 힘이 불쑥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탄수화물은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서 잠깐 힘이 났다가 바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빵이나 음료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아침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해서 평생 살이 잘 찌는 체질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운동이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라는 건 항상성이 있어서 내가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뭐 누워있기만 하고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걸 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먹는 족족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이 찌는 체질이 더 살이 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한다는 건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상태로 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이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전거 타기나 수영, 어떤 운동이든 좋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중요한 두 축이 식단과 운동인데, 식단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살을 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운동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운동을 막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내가 헬스장에 가서 막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뭐 달리기를 해도 10km를 뛰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운동하는 걸 주저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 기사에서 일본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는 헬스장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굳이 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장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만 운동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젊은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실제로도 건강을 위한 운동 가이드로는 내가 막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주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초심자분들도 뭐 일주일에 2번, 3번, 한 번에 20분에서 30분 정도씩만 가볍게 뭐 뛰어본다던가 헬스장에서 기구 운동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다이어트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내가 하지 않던 운동까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다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라면 뭐 내일부터는 조금이라도 달리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침에 습관적으로 빵을 먹고 있다면 이걸 그릭 요거트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시고 살을 빼시는데 그리고 또 건강해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